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세 계산하는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양도차익이 5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축소하겠다. 그래서 이에 따른 세금 차이 분석 등을 숫자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쉬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 중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양도가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얼마죠? 9억이죠.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목적 자체가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까지 세금으로 왕창 거두어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9억의 기준이 양도가가 아니라 우리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이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9억을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건데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9억이 초과한 내가 양도한 가액이 뭐 15억이다.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15억에서 9억을 뺀 6억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는 조금 이따 산식으로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양도세라는 건 뭐죠? 내가 취득할 당시 들어간 가액 대비 양도, 누군가한테 넘김으로써 현금을 받는 가액과의 차익이 바로 양도 차익입니다.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보유한 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장기, 오랜 기간 동안 보유했기 때문에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요. 여기에 250만 원 기본 공제, 우리 인적 공제 하듯이 기본 공제를 해주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가 주택은 우리 전체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에서 9억을 뺀 거 분의 양도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게 바로 고가 주택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정을 한번 깔아볼까요? 자, 저는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5억에 샀고요. 15억에 팔 예정입니다. 자, 10년 보유했고 거주 기간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이 주택을 판다면 내야 할 양도세는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적용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늘어난다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아까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9억까지는 비과세라고 했으니 9억 초과분만 세금을 계산하면 네, 안 됩니다. 자, 양도가액이 얼마였죠? 15억이고 취득가액이 5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죠. 우리 전체 양도차익 얼마죠? 10억 곱하기 양도가 15억에서 9억을 뺀 거 6억이죠. 이거 분의 15억으로 나누면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4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우리 전체 양도차익 10억이 아니라 또는 15억에서 9억을 뺀 6억이 아니라 4억이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 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이 아니라 12억으로 바뀔 예정이다. 그러면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구하는 산식도 바뀌어야겠죠. 전체 양도차익 10억 곱하기 15억에서 9억을 빼는 게 아니라 12억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3분의 15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4억이 아니라 2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희소식 중에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바뀌는 건 결국은 이 빨간색, 첫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4억에서 2억으로 떨어집니다. 왜? 9억에서 12억으로 고가주택 기준이 변경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바뀌겠죠. 금액이.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면 현재는 4,500만 원 정도 내야 되지만 이제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가 되면 납부해야 될 세금은 약 1,500만 원.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이건 상당히 희소식이에요. 그쵸?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냐? 그렇지는 않고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뭐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자, 거주기간에 따른 연 4%짜리 최대 10년간 적용해 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축소를 할 건데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연 2%로 해서 최대 10년 정도 될 예정이다 라고 기사에는 얼핏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택에 대한 게 아니라 양도차익이 5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기간을 축소할 예정이다 라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현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이렇게 돼 있죠.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4%씩 적용해서 10년 보유 및 거주를 하면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양도차익이 5억을 넘는 주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연 2%씩으로 해서 6, 80 해서 최대 20%로 바뀔 수 있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양도차익이 5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축소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을 해보면 세부담 차이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고가주택의 기준을 둘 다 12억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4억이 아니라 2억이 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만 축소된 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5년이면 5, 4, 20, 20에다가 현재대로라면 보유기간 10년에 4%니까 40 해서 60%를 적용하면 되겠죠. 2억에 60%면 1억 2천을 뺀 게 지금 현행의 왼쪽에 보여지는 세율인데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자, 거주기간은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5, 4, 20, 20%에다가 보유기간 10년, 10년에 2%면 20이죠. 그러면 40%입니다. 2억에 40%면 8천만 원을 빼겠죠. 그렇게 되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2,880만 원, 약 2,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2,900만 원, 지금은 1,500이죠. 그러면 대략 한 1,400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바로 팔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자체는 소득세 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세법은 국회를 통과해야만 개정이 됩니다. 그게 보통은 올 12월 국회 통과를 해서 내년에 바뀌게 되니까요. 일단 올 7월 말 또는 8월 초에 나올 세법 개정안의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 있다라면 사실 실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특히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양도차익이 최소한 5억은 넘고 그리고 이 거주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라면 지금쯤 한번 주택을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21년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의사결정해야 될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